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개발개선부 정지인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2018년부터 NCS 개발개선부에서 근무하면서 NCS 개발개선 사업 진행 지원과 그리고 수요조사, 그리고 고시 지원, 회계정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모듈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개선인데요. 앞서 NCS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목차를 보시면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개선 추진 근거, 그리고 현재까지 개발된 분야, 그 다음에 현재까지 개발 개선된 현황, 그리고 개발 개선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구성, 그리고 역할, 그 다음에 개발 개선의 절차, 마지막으로 개발 개선 방법과 그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개선은 아래 법과 예규를 기준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상위법인 자격기본법 제5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제4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그 다음에 시행령 제6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그 다음에 제7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 및 폐지에 대한 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 2019년 7월에 고용노동부 예규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이 되면서 그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탄탄하게 마련을 하였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보시면은 NCS 개발 개선의 목적, 그리고 용어 정리, 그다음에 직무 수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되는지 수요 조사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NCS 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그다음에 NCS 개발 개선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담겨 있고 이에 대한 법과 예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NCS 개발 분야입니다. NCS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여서 금년 6월 고시된 기준 총 1022개의 NCS가 개발 고시 완료된 상태이고 총 12,675개의 능력 단위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고시되진 않았지만은 현재 총 10개의 NCS를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NCS는 크게 총 24개 대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한국고용직업분류 캐코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분류로 나눈 것입니다. 개발된 분야로는 대분류 사업관리부터 경영회계 사무, 건설, 기계, 화학, 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수행하는 직무들이 개발 진행되어 왔습니다. 13년도에 240개, 14년도에 557개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있는 직무들이 초창기에 대폭 개발되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우리나라 산업에 있는 직무들은 개발이 완료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분야,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하여 미래 유망 직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무 개발 방향도 전기전자 또는 정보통신 분야 쪽으로 많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무로는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개선 현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부터 240개 직무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산업 현장 및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그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각계 직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관련 협단체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NCS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5년부터 기개발된 직무의 개선 작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련 법령 개정이라든지 또는 국제기준이나 산업기술의 변화로 능력 단위의 신설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교육훈련 환경 등이 변화하면서 능력 단위의 어떤 신설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산업 변화에 맞게 보완하고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NCS를 개발하거나 개선한 지 5년이 도래한 직무 같은 경우에는 법상에서 개선을 검토하고 개선 작업까지 활발히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2013년도부터 개발을 하다 보니 벌써 이제 개발 개선한 지 5년이 도래한 직무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직무를 검토하고 개선 작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세분류 중심으로 개선이 진행되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중소분류 단위로 개선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같은 소분류 내 일부 직무만 개선을 할 경우에는 NCS별 개선 주기가 불일치하고 그리고 산업 부문별 산업 현장 변화의 흐름을 시기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활용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서 해당 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용어 정리를 하거나 또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통일성 확보들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개선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인데요. 개발 개선 사업 과정에는 다양한 각계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사업에 참여해서 진행에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NCS 개발 개선 사업 전반 총괄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간 선정부터 사업 진행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물 검수까지 전반적으로 직무별 담당자 책임 하에 NCS 품질을 높이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NCS 개발 개선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NCS 개발 개선 운영 지침 그리고 NCS 개발 개선 매뉴얼을 매년 개정하고 사업 추진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NCS 점검위원 인력풀 마련 및 구성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관리위원회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 예규상에 규정한 품질관리위원회는 ISC, 사업주단체 대표, 노동단체 대표, 교육훈련 전문가, 자격 전문가, 그다음에 직업 전문가 및 활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서 NCS 개발 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심의 의결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현재 총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역할로는 대표적으로 NCS 개발 개선 및 폐지 대상의 선정, 그다음에 개발 개선 기간 선정, 직무 분류, 직무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심의 의결, NCS 품질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질 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다음은 NCS 점검위원인데요. NCS 품질 관리를 위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 2회 이상 공단에서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때 참여하여 NCS 시안에 대해서 내용을 점검하고 자문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점검위원은 크게 형식 전문가와 활용 타당성 전문가로 나뉘는데요. 우선 형식 타당성 전문가는 NCS 전문가로서 2인 내로 구성이 되고 NCS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형식 타당성을 점검하고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활용 타당성 전문가는 해당 직무에 대한 내용 전문가로서 5인 내로 구성이 되는데요. 크게 산업 현장 전문가, 교육 훈련 전문가, 자격 전문가로 나뉘게 됩니다. 해당 직무의 세부적인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이분들이 하게 됩니다. 다음은 NCS 개발개선진과 FT입니다. 우선 NCS 개발개선위원인데요. 각 개발개선 기관에서 각 직종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구성하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NCS 및 활용 패키지 개발개선안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개발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며 산업계 7명, 교육계 3명, 자격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선위원 같은 경우에 총 8분으로 산업계 5명, 교육계 2명, 자격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개선위원들은 직무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이끌어 나가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FT라고 해서 퍼실리테이터인데요. 퍼실리테이터는 NCS 개발개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워크숍 회의 참여자들이 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워크숍 등 회의를 진행할 때 개발개선 위원분들 간 의견을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회의 과정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의견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 내용을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논의 내용을 기록하기도 하고, 모든 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고, 회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갈등도 해결해 나가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발 개선 기관인데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앞서 소개드리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협의체나 즉 ISC나 SC, 협단체 등 산업의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가진 기관이 개발 개선 기관으로 선정이 됩니다. 개발 개선 기관은 책임 연구원 이하 연구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개발 개선 기관은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일정 관리 및 워크숍 진행, 개발 개선 위원을 섭외하거나 구성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며, 담당 NCS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 기간 동안 관리하는 기관을 말을 합니다. 특히 환경 분석 및 산업 재해 검증 업무의 주체가 되고, 또한 워크숍 등 회의를 개최하면서 사용하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주로 개발 기관과 주로 소통하면서 운영 지원이나 자문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CS 개발 개선 절차입니다. 크게는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무 선정, 기관 선정, 사업 추진, 개발 개선 완료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당해년도 개발 개선할 NCS를 선정한 이후 해당 직무에 대한 개발 개선을 총괄적으로 맡아 수행할 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이후에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NCS 최종 고시를 통해서 누리집에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무 선정 단계입니다. 공단에서는 정기적으로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서 매년 연말에 NCS 개발 개선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관련 부처, 산업계, 교육훈련계 등 이런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요. 상시적으로는 NCS 누리집 내 위키라는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수시로 수렴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렴한 의견은 고용노동부 예규상에 있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직무의 자격 수요라든지 교육훈련 수요, 인력 수요,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 다방면을 검토해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직무 선정 기준에 따라 당해년도 개발 개선 직무 가안을 도출해 내게 됩니다. 이렇게 심의 의결한 직무 리스트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직무 개발 가능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이때 여기서 부처 협의가 중요한데, 부처 협의에 따라서 직무의 개발을 보류하거나 유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한다거나 또는 창의성이 너무 필요해서 지식기술 태도 등을 표준화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너무 단순 반복적인 성격으로 개발 필요성이 낮은 직무들이 그 한 예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해년도 개발 개선 직무 선정이 완료가 되면은 해당 직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개발 개선 기관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그리고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SC, 직종별 단체, 기타 대표성 및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개발 개선 기관 선정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예규상 ISC 소관 분야 및 인접 분야를 분류해 놨는데, ISC 소관 분야 및 인접 분야의 경우에는 ISC를 우선적으로 개발 개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ISC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직종별 협의체 또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통해서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역 간의 다툼이 있거나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 신속하게 NCS를 개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단에서 직접 NCS를 개발 개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집 공고를 한 이후에는 어떤 사업 추진 전략이라든지 참여 인력의 구성, 그리고 예산 사용 계획 등을 내용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습니다. 참여 신청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계획서는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여 최종적으로 개발 개선 기관으로 선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개발개선 기관은 공단과의 사업계약 체결을 통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사업 추진 내용을 보시면 NCS 개발개선 사업과 개발과 개선 사업은 과업 범위가 다르고 추진 과정상이나 워크숍 횟수 등이 다른데요. 이때 NCS 개발의 경우 NCS 표준안을 만들기 위하여 약 3차례 이상의 워크숍을 개최하게 됩니다. 워크숍에서는 개발개선 기관과 FT 그리고 개발개선위원이 함께 모여서 합의하에 표준안을 도출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해당 직무의 범위, 정의 등을 설정을 하고 직무 분석을 통한 능력 단위를 도출하고 세부적으로는 능력 단위의 정의나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준거,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NCS 개선 사업에서도 2회 이상의 워크숍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존 NCS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개선 범위와 개선 내용을 설정을 하고 그에 맞는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워크숍이 끝나게 되면 NCS 개발 표준안에 대해서 관련 산업체 의견을 듣기 위해 산업 현장 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대표 기업 20개 이상을 대상으로 FGR 또는 인터뷰 조사를 통해 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계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업무와 만들어진 표준안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후 1차 점검회의에서는 NCS 점검위원과 개발개선위원들이 함께 모여 NCS 표준안에 대한 합동 점검회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점검회의를 통해서 개발개선위원분들의 NCS 방향 등을 공유하고 중간 결과물에 대한 NCS 틀과 내용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상호 합의하에 NCS 표준안의 중간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동시에 만들어진 표준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공지를 40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NCS 누리집을 통해 만들어진 중간 결과물을 등재하고 NCS 위키라는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각 개발 개선 기관에서는 관련 협단체 사보라든지 정기 간행물 등을 통해서 사전 공지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국민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은 검토회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이후 의견을 결과물에 반영합니다. 이후 활용 패키지 워크숍 단계인데요. 활용 패키지 내부에는 경력개발 경로, 직무기술서, 그리고 자가진단 도구, 훈련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NCS 사용 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 사업의 경우 2회, 개선 사업의 경우 1회의 워크숍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개발의 경우 50개 업체 대상 2차 산업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개선은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첫 산업 현장 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관련 분야 대표 기업을 대상으로 NCS 표준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능력 단위의 적정성 여부 등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NCS 최종안에 대한 2차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모든 검증 절차를 거쳐 도출한 최종안을 대하여 마지막으로 점검을 통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개발개선 기관에서 결과물 납품을 통한 사업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는 직무별 절차별 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할 사격정책 심의회 심의와 NCS 고시 지원을 돕습니다. 이때 절차별 자료란 법적으로 고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단계별 절차대로 명확히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여러 사용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결과물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자격정책 심의의 통과를 위한 사전 준비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NCS 고시가 완료가 되고 나면 NCS 누리집에 결과물을 등재하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오픈합니다.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개발개선된 직무는 차기 연도에 NCS 고시가 완료되어 사용자에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로 약 1년여간의 개발개선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다음은 NCS 개발개선 방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NCS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NCS 개발 시 주로 사용하는 직무 분석 방법으로는 FA, 다큐, CBC 등이 있는데요.
주로 다큐움 방법을 활용하여서 책무와 과업을 도출한 다음 NCS 매뉴얼에 따른 NCS 기준에 따라서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 요소를 도출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직무 분석이란 일정한 직무의 성질 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숙련, 책임, 노력, 작업 조건과 같은 직무상의 여러 요건을 알아내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자신이 수행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나열한 다음에 NCS 기준에 의거하여 능력 단위를 도출하고 하위 요소 및 수행 준거 등을 기술합니다. 직무 분석의 한 예인 다큐움 방식의 직무 분석 절차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다큐움 방식은 1단계로 해당 직무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임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내서 직무 정의를 도출을 합니다. 이때 직무 정의는 수단, 목적, 수행을 포괄하여 함축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전문가들로부터 책무를 도출을 하는데요. 이때 책무는 행동을 나타내는 용어로 한 직업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을 크게 구분 지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련 하위 작업들을 묶어서 대표할 수 있는 용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능력 단위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책무를 바탕으로 작업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작업은 최소의 업무 활동 단위로 측정 가능한 업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작업은 NCS 기준으로 능력 단위 요소가 됩니다. 4단계로는 도출된 책무와 작업의 순서와 내용을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관련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공구 등을 도출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예로는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요. 비계라는 직무의 책무와 작업을 나열한 것입니다. 여기서 책무에서 보시면 비계공사 시공계획이라는 책무는 아래 4가지 작업들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NCS상에서는 책무가 능력 단위, 작업은 능력 단위 요소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NCS가 만들어지는데요. 통계조사라는 NCS를 참고적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NCS 표준의 틀은 다음과 같은데요. 크게는 직무명이 있고 직무 정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분석에서 나왔던 책무가 능력 단위로 도출이 되고 작업에서 도출된 것이 능력 단위 요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능력 단위별 세부 내용으로는 개별 능력 단위 요소 내 수행 준거와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행 준거는 능력 단위 요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부 작업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절차와 방법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그 이하에는 능력 단위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 지침, 직업 기초 능력, 개발 이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NCS는 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 그리고 지식, 기술, 태도,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개발 개선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